그래서 좀 매출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네, 저희 지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이제 저희가 매출, 수수료 매출을 신고하는 액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금액이 2배 좀 넘게 성장했어요. 전체 네. 썸은 얼마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거래액은 한 22억이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지금 올해 목표는 거래액 전체 어느 정도 규모로 키울 예상입니까? 저희 올해 거래액 목표는 60억으로 좀 오, 잡고 3배네요, 있고요. 그러면? 네, 좀 도전적으로 잡고 있고. 박봉희 대표님이 되게 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를 요구하시면 들어줄 때까지 요구를 해요. 양놀자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3년 전부터. 김종인 대표한테 에스킹도 안 하고 제가 그냥 김종인 대표랑 저랑 만나는 자리에 데려갔어요. 그냥 데려갔고 박봉희 대표가 소원을 이뤘죠. 투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분을 모셨는데요. 제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소대학교 벤처기술창업대학원의 이주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해외교육 어플라이 시스템 커넥티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LF의 박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꿈나무. 앞으로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은, 그래서 오늘 많이 배우러 온 전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모였네요. 자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분 현역 네, 꿈나무.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으로 자신의 입시나 진로 목표에 맞춰서 맞춤 해외 교육을 추천해주고 또 서비스에서 직접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원스톱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대학교 입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초중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해외 교육 어플라이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교육 과정,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교육 과정을 찾는 방법과 다른 나라에 있는 나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걸 저희가 해외 교육이라고 이제 이름하고 그 교육 과정을 찾을 때만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서비스의 범위가 해외 교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친숙한 단어가 유학인데 유학이라고 하면 저희 인지 속에 딱 멀리 몇 년간 오랫동안 나가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오는 것만 딱 박히잖아요. 근데 사실상 현 시점 해외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요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유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이제 애쓰는 이유가 그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버린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해외 교육이라고 조금 더 사용하고 해외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네. 어차피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편화되어 있는 되게 구시대적인 산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단순히 판매 커머스가 아닌 이 산업을 온라인화 시켜볼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창업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질문을 제가 언제 많이 받았냐면 너무 힘들어 보일 때 그럴 때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던데 솔직히 저는 창업을 왜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창업 스토리를 보고 감명받아서 이걸 해본 적도 없어요. 시작은 유학원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떠나네 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냥 그래서 했던 거지. 현실에 딱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네요. 네네 그냥 살기 위해서 이제는 이 산업에 위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지. 대학을 그렇게 잘 간다 해도 취업이 잘 되지도 않고 시집을 잘 가지도 않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적어도 그 성공의 이유를 높여주는 교육 과정을 세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억대씩 때려놓고 무조건 유학하고 왔어 이게 아니라 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의 활동들로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또 맞춤 전공도 소개하고 네, 이렇게 맞춤 유학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일하면서 학생들 고객들에게 실현될 때마다 뿌듯함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출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네, 저희 지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이제 저희가 매출, 수수료 매출을 신고하는 액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금액이 2배 좀 넘게 성장했어요. 전체 네. 썸은 얼마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거래액은 한 22억이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다만 업계 특성상 저희가 거래액을 한 번에 저희가 다 거치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플랫폼 결제를 다 하게 비즈니스니까. 하는 게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인보이싱하고 또 거래를 창출한 거는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저희가 결제를 내부적으로 유도하게 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율을 저희가 높여가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육기관들이 주는 수수료율이 저희의 영향력에 따라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이익도 커질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럼 수수료를 높이는 게 소비자들에게 아니라 공급자들에게 네. 수수료를 받겠다. 네. 오. 저희는 고객들이 저희한테 내는 돈은 고객의 70%가 빵원이에요. 나머지 30%는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예요. 전문가 에세이 첨삭, 심층 인터뷰 준비, 과외 연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고객에게 받는 돈이 있지만 비자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런 건 소액이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급 교육기관이 저희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좋네요. 지금 올해 목표는 거래액 전체 어느 정도 규모로 키울 예상입니까? 네, 저희 올해 거래액 목표는 60억으로 좀 오, 잡고 3배네요, 있고요. 그러면? 네, 좀 도전적으로 잡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는 투자가 많아요. 아까 슬프고 재밌는 얘기로 코로나 뭐 환율 폭등도 있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환율 폭등. 네, 이 환율 폭등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서둘러서 인바운드 시장을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저희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제 비교하고 찾고 등록해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그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요? 오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한국 온라인으로 교육과정도 오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7년 후면은 엄청나게 인구가 줄어서요. 대학들이 큰 위기가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거 말고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유치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저희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있는 교육기관들에게 국제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우리의 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100%의 대학을 다 넣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좋은 교육기관들을 이제 열심히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저희 호서대부터 어떻게 주면 안 될까요? 네. 호서대학교에 유학생이 1,100명 정도 있어요. 저는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더 아마 이런 부분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엄청 달려드실 것 같은데 학교들이. 맞아요. 대학들이랑 많이 이제 커넥션을 가지셔야겠네요. 학당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초기 진입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제 서비스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홍보 준비나 그걸 통해서 마켓 테스트를 하는 게 올해 목표거든요. 결국은 그게 해외 진출이 돼버리긴 해요. 저희는 올해는 서비스 확장과 고도화, 그다음에 해외 시장 테스트, 요거를 저희가 전력 질주해서 만들어가는 걸 목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23만 명이 보고 이렇게 딱 네. 고점을 찍으셨더라고요. 인터파크 트리플이랑 같이 에듀트립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하여튼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이 에듀트립 시장의 진심이어서 방학 때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나가거나 혹은 아이만 보냈을 때 교육적인 목적을 갖는 해외여행을 저희가 에듀트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반 여행 시장에서도 수요가 높다라는 걸 봤어요. 어차피 해외여행 가실 분들이 요즘은 2, 3일 막 이렇게 안 가시고 연차 다 모시고 뭐 재택하시고 하시면서 좀 길게 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한데 이때 아이들이 그냥 마냥 놀게만 두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각 잡고 아이를 현지에서 내가 다 1대1로 알려줄 거야 해도 현지에는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그게 약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상품화 해놓은 것들을 좀 이렇게 어필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야놀자에 인수된 인터파크 트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고 이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야놀자 채널에서 저희가 라이브로 이런 상품들을 소개했는데 24만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네, 거기서도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행 시장에서도 교육 여행 시장이 그렇죠. 키워드가 있다. 그 박봉희 대표님이 되게 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를 요구하시면 들어줄 때까지 요구를 해요. 야놀자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3년 전부터. 김정인 대표한테 에스킹도 안 하고 제가 그냥 김정인 대표랑 저랑 만나는 자리에 데려갔어요. 그냥 데려갔고 박봉희 대표가 소원을 이뤘죠. 맞아요.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때 김정인 대표 만나시고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다 해보시고 인사이트를 여기 다 넣어놓으신 분이 판단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기회를 얻는 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3년을 쫄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였어요. 일단은 저를 그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명함 하나 넣어놓고 하듯이. 네, 기억해달라고 또 요청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또 뭘 원하시는지도 파악하는 게 필요했는데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어요. 그 뒤로 메일 보냈어요. 보통 만나면은 24시간 이내에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네. 24시간 이내에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야 이 사람 나랑 계속 뭔가 하겠다는 거구나. 아, 그건 했어요. 인사 했어요? 메일은 했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 계속 킵인터치를 하셔야 돼요. 잽을 계속 날려야 돼. 나를 기억시키려면은 안 읽더라도 보내야 돼. 잽을 날리십시오. 엄청난 배움을 받았는데 방금 전에. 24시간 안에 메일 그래요? 안 보내는 네. 사람은요, 이게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오늘 미팅 비즈니스 미팅을 했어. 근데 24시간 안에 나한테 메일이 안 오고 뭐가 안 와. 그럼 뭐 나랑 뭐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씹어요. 그냥 흘려가는 사람으로. 네, 그래 훌륭한 사람 보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오늘 미팅했다. 그럼 24시간 안에 문자든 메일이든 전화든 뭐 반드시 보냅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스타트업 꿈나무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맞아요. 24시간 법칙. 24시간 안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메일을 보내서 문자와 함께 어제 만남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메일로 저희 자료 보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미팅 또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 매너예요. 투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계시긴 한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또 필요하니까 투자를 좀 유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맨 마지막에 투자 받았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올랐을 것 같고 향후에는 더 올릴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는 저희가 프리에이 브릿지 프리에이 브릿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시드 단계 가고 그다음에 프리에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검증이 되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갈 수 있을 때 시리즈 A를 간다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드 단계, 프리 A 단계, 시리즈 시리즈 A, 시리즈 B, C, D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의 단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해주는 액수가 달라지는. 달라지죠. 밸류도 달라지고 기업 가치도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 투자받았던 때가 언제고 기업 가치가 얼마였죠 그때가? 작년 12월이었고요. 그때 당시 80억. 프리 80억. 프리와 포스트의 개념은 스타트업 끝나면 잘 모르시죠? 또. 네. 만약에 내가 프리 밸류가 기업 가치가 투자받기 전의 밸류를 프리 밸류라고 얘기해요. 네. 투자받기 전의 밸류가 9억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투자받은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9 플러스 1 10억이잖아요. 그러면 9 플러스 1은 포스트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밸류에 1억 투자를 받은 거죠. 포스트 10억에 1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분이 10%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리가 아니라 포스트 9억이다 그러면은 8억 밸류였겠죠. 프리는 8 플러스 1이니까 그죠? 그럼 9분의 1이기 때문에 지분이 11.11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0% 나가냐 11% 나가냐 이거는 지분 희석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리 밸류냐 포스트 밸류냐에 대한 부분을 좀 곰곰이 따져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 없이 얘기하시고 그러면요 그냥 코 베이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 그 개념을 알고 그 진행하셔야 개념을 됩니다. 알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또 맞아. 도와드릴 테니까 잘. 오세요. 처음 이제 투자 받고 이제 대표님 힘들어하셨을 때 투자 받고 팁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서울 벤처 포럼에서 만든 펀드에서 또 제가 또 투자를 했어요. 좋은 기업이라 투자했습니다, 진짜. 네,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자문을 해주시진 않는다는 거를. 근데 워낙 교육자시고 그 교육의 미션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 저희 업종과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의 뜻이 많고 맞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조금 프리패스로 빠르게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처음 찾아뵀을 때는 사업 소개하고 자문을 좀 요청드려서 자문 교수님으로 이제 컨트랙 맺고 좀 진행을 한 케이스고 실제로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도움 많이 주시지만 일단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때 한양대 기술지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거기서 팁스를 했거든요. IR까지 해놓고 본선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저희를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해주셔서 바로 또 팁스
또 해서 이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펀드를 만드시고 있어요. 운영하시는 벤처 포럼에서. 거기서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재무적인 걸 넘어서 그 포럼 안에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때 더 이노베이터스라는 곳에서 GP가 되어서 투자를 또 집행해 주셨는데, 더 이노베이터스는 또 AI나 IT 기술력이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팀원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시스템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그걸 요지용으로 또 해주세요. 네, 투자사이시면서도 IT 기업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 많이 주셨고, 지금도 제가 일단 교수님이 아시는 분이 있든 없든 간에 뭐 모르면 교수님한테 물어보죠. 교수님 이런 분 아세요? 뭐 교수님 이런 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스타트업 하면 되게 외롭고 사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분은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나무님께서 이제 상업을 하시면 꼭 교수님께 잘 여쭤보시고 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벤처포럼, 서울 벤처포럼의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 안에 더 이노베이터스라는 엑셀레이팅 기관이 있고 거기 대표가 최강순 대표님인데 이분도 진짜 사명에 아주 그냥 깊이 이 체인이 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최강순 대표님 또 AI 박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 회사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코칭해 주시고 맞아요.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대표님 또 해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포럼에 킬사 글로벌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그 회사는 싱가포르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좀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 포럼 멤버들한테는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이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니까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거든요. 수많은 기업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고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게 벤처 스튜디오 모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기억에 딱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사업가로 기억에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는 이런 엄마였어. 엄마가 사업한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러게요. 이 대답을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도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직관력을 갖고 그 제가 선택한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상황은 변할 텐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서 계속 또 그 바람 타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본질 찾아갈 수 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한마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직하게 가는 사업가. 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바로 엎드려요.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죽겠습니다. 오늘도 살려주세요. 네, 그만큼 절박하고 매 순간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한데 꼭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겁지 않은 상황에 계속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가 시작했잖아. 네, 오늘도 또 그 상황에 저를 집어넣고. 근데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스타트업 꿈나무라고 하셨는데 어느 학교에 가도 배울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교과 과정에도 이런 건 없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산다. 우리 엄마의 나다움은 저런 거구나 라고 많이 배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엄마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요. 엄마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 그럼 기업가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들은 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그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굿 임팩트를 주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발전이 돼요.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라 슈페터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입니다.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는 발전한다. 자, 경제 발전할 때 지역차가 있잖아요. 그죠? 서울은 발전하는데 지방은 발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은 곳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발전이 더 덜한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의 이유를 지역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혁신가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각 지역에서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일상에서 우리가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곳곳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면에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새 아이 엄마지만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상 줘야 돼요. 어디다 얘기하면 줄까요? 국가에 좀 얘기 좀 해줘야 돼. 상 주셔야 돼 진짜. 이런 분이 어딨어. 세금 깎아주세요. 이런 창업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샌드박스. 400조의 캐시플로우가 각국의 오프라인 에이전트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산업이고요. 이 시장은 그런데 성장이 또 5년 안에 한 750조, 800조까지로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높은데 큰데 구시대적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갖는 페인 포인트는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높아요. 그러면 혁신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저는 그 시너지는 빨리 엑시트할 수 있는 스타트업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기다려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큰 거에 얼리부터 들어오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 용감한 투자자분들 찾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대표님 잘 성장하셔서 네, 큰 기업에 엑시트 하시기 바랍니다. 엑스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오시죠 여기로. 아, 인터뷰로. 그럴게요. 몇 년 안에 엑시트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희 목표. 네 내부 목표는 저희가 28년쯤에는 저희가 엑시트하는 것을 목표하고 M&A, 있어요. IPO. 근데 이거는 저희가 확정했지만 어떻게 방향이 이끌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글로벌 교육업계나 채용업계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M&A 되는 걸 좀 희망하고 있어요. 앞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글로벌 M&A 당할 수 있도록 네, 뜁시다. 네, 네, 저도 그게 적극 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